안녕하십니까. 서사가 살아있는 오디세이, 미국의 부정선거 5번째 시간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시선으로 시대의 본질을 꿰뚫겠습니다. 아무 근거 없는 달콤한 낙관론은 현실의 잔혹함을 왜곡할 수 있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면하고 있는 워싱턴의 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정치적 시련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지옥의 연속이었습니다. 모스탄 대사가 워싱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무부 직원의 99%가 반 트럼프 성향이라서 견딜 수 없을 만큼 괴롭다고 토로했을 만큼 연방 관료 조직은 아직도 좌파 이념에 완전히 물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국무부와 정보기관의 90%는 트럼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고 그저 트럼프 임기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적대 세력으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위험한 상황입니다. 눈앞의 적이 아니라 바로 등 뒤에 적이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부정선거의 진실을 외치고 있는 그 순간부터 조직적 탄압이 시작되었습니다. SNS 계정이 강제로 삭제되고 천문학적인 소송이 쏟아지고 급기야 1월 6일 의회 난입 사건은 FBI가 조작한 뿌락지 작전으로 사실상 트럼프를 재출마를 막기 위한 덫을 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스캔들, 2번의 탄핵 그리고 특검 수사까지. 그러나 계속되는 탄압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박해를 뚫고 살아 돌아왔던 유일한 대통령입니다. 가장 많은 고난을 겪었고 가장 많은 적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를 둘러싸고 있는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부정선거입니다. 내부에 숨어있는 99%의 적과 외부의 침투까지 그는 이제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황제자로 남아있기는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1기 임기 중 부정선거 조사를 지시했는데요. 하지만 정작 가까웠던 인물들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바로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 패트릭 필번 백악관 법률고문, 마크 메도스 비서실장까지 하나같이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은 단순히 부정선거를 부인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부정선거 그 진실을 덮기 위해 내부 인사들까지 협박을 가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애초에 트럼프의 명령을 수행할 의도조차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필벤은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대가로 윌리엄 바의 로펌에 합류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은 측근을 가장한 내부 반역자들입니다. 배신은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존 래클리프 당시 DNI 국장도 중국의 선거 개입 가능성을 의심하고는 있었지만 CIA와 FBI가 증거 없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이후부터는 입을 꾹 닫았습니다. 결정적으로 그는 중공 개입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가 그 보고서를 1월 6일 전에 공개되었더라면 2020년 미국 대선 선거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결국 래클리프의 침묵은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어 놓은 무거운 배신이 되었습니다. 부정선거를 막지 못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내부에 믿었던 비서관, 참모들 때문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패트릭 번 같은 애국자가 없었더라면 미국의 부정선거는 지금까지도 단순한 음모론으로 취급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패트릭 번은 자신의 사재 수천억 불을 털어가면서 증거 수집과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 반면에 마이클 코헨은 달랐습니다. 마이클 코헨은 한때 트럼프의 책사였습니다. 가족이 감옥에 갈지 모른다는 압박, 협박에 굴복했습니다. 최악의 배신자가 되어버렸습니다. FBI는 코헨에게 협조를 강요했고, 이것은 가족을 인질로 삼아서 진술을 유도한 인권유린이었고 공권력의 남용이었습니다. 그러나 패트릭 버는 그 반대였습니다. 그는 내부 고발자들이 파산하지 않도록 $8천만 이상의 사죄를 쏟아부었습니다. 그 덕분에 내부자 고발자들은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그 어떤 보호도 패트릭 번 팀들에게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희생은 애국심 하나로 감내하는 고통이었습니다. 2024년 선거 조작 시도를 사전에 막을 수 있던 그 핵심도 패트릭 번과 전 CIA 전설의 요원, 바로 게리 럽스틴이었습니다. 럽스틴은 번의 재정 지원 덕분에 활동할 수 있었고, 이들은 정보기관보다 먼저 증거를 추적해서 그 내부 시스템을 분석한 것입니다. 전 세계 72개국을 대상으로 베네수엘라가 20년 넘게 선거 조작 프로그램을 수출해 왔다는 사실도 이들 팀이 먼저 밝혀냈습니다. 한국의 미르 시스템 역시 스마트매틱과 똑같은 구조라는 것입니다. 이 범죄 네트워크는 단순한 기술 수출이 아니라 주권 자체를 침해하는 것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뒤늦게 정보기관이 완전히 썩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직접 털시 게버드를 호출해서 조사팀 대표로 임명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게버드가 이끌고 있는 DNI 조사팀은 오히려 패트릭 번과 면담을 형식적으로만 처리했습니다. 방해를 한 것입니다. 그들은 건성으로 듣고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관심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정보 수장들조차 부정선거를 구할 의지가 없었다는 방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털씨마저 신뢰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썩어빠진 정보기관의 시스템을 걷어내지 않는 이상 그 어떤 보고서도 어떤 개입도 현실을 바꾸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정보 조직 전체를 새로 짜야 한다는 냉혹한 결론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피의 숙청만 남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계속해서 올인하겠다고 선언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정보기관이 썩었기 때문입니다. 정보기관 수장들조차 믿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CIA 국장 존 넷클리프와 FBI 국장 크리스토퍼 레이 모두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정보기관 내부가 썩어 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너무나 늦게 깨달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상회의를 열고 그 자리에서 미국의 선거 부정만 다룬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네수엘라와 함께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가능성도 논의되었습니다. 전 세계 부정선거를 뿌리째 뽑겠다는 그의 의지가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순서는 명확합니다. 미국부터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아직도 수많은 장애물이 미국 정보부에 남아 있습니다. 미국이 부정선거를 인정하고 바로잡지 않는다면 다른 나라 역시 절대 밝힐 수가 없습니다. 2020년 미국 대선이 조작되었고 그것이 민주주의 파괴였다는 사실을 공식적인 서사로 확정시키는 것이 이 싸움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정선거의 시너지가 어디였겠습니까? 바로 베네수엘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베네수엘라 상공에 영공을 봉쇄하기 시작했고 군사작전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마약 카르텔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두로 정권은 지난 20년간 전 세계 72개국, 심지어 대한민국까지 포함해서 선거를 조작해왔던 범죄 공작 국가입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 마두로 정권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단순한 외교적 전략이 아니라 전 세계 자유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범죄 조직, 체제를 뿌리째 뽑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베네수엘라를 정리하고 그 시스템을 정리하면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이 무궁무진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90%의 적들에 둘러싸이고 있고 이제 생존을 건 결단을 내렸습니다. 바로 피의 숙청입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낭만도 없습니다. 이것은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쟁입니다. 대한민국 보수 우파도 미국이 알아서 해줄 것이라 그런 망상은 이제 버리고 내부에 숨어있는 첩자들을 우리 스스로 척결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자유는 어렵습니다. 어떤 나라도 어떤 지도자도 남의 나라 자유를 위해서 혼신을 다해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트럼프의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동반해서 대한민국의 전쟁도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자유, 우리의 선거, 우리 미래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트럼프의 싸움은 곧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오늘 후원해 주신 손옥향님, 최승린님, 빵빵님, 이미경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짓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 험한 세상 여러분의 댓글 하나, 응원 한마디가 진실을 지키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나가실 때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우리 끝까지 함께 갑시다. 고맙습니다.